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묘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론 협력하는데 속으론 서로 견제하는 관계, 바로 스텔란티스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테슬라 충전망을 쓰겠다고 하고 테슬라의 배출권까지 사면서 사실상 테슬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전 CEO는 테슬라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이 복잡한 구도를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핵심으로 스텔란티스가 NACS, 즉 테슬라 충전 규격을 채택하면서 2026년부터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결정은 업계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포드, GM, 미비안 등 미국 주요 브랜드들은 이미 작년에 NACS 채택을 선언했죠. 스텔란티스는 유럽 기반의 거대한 그룹이라 우린 굳이 테슬라 규격 안 따라간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존심을 내려놨죠. 이유는 단순하게 자체 충전 인프라가 너무 약했습니다. EV 판매 비중도 낮고 고객들이 충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못 얻게되면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결국 테슬라 충전망에 들어오게 됐고, 이 말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경쟁사들도 내 충전소를 쓰러 오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충전망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이미 테슬라 충전 경험을 해버리면 다른 충전망은 사실상 섬으로 밀려버려요. 즉 스텔란티스는 전략적으로는 협력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테슬라한테 종속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직설적입니다. 스텔란티스는 2025년에도 테슬라에게 CO2 크레딧을 구매합니다. 이유는 CO2 배출량 규제 기준이 굉장히 빡세요. 무조건 EV 비중을 높여야 벌금을 피할 수 있죠. 근데 스텔란티스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내연차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피아트, 지프, 시트로엥, 푸조 라인업이 전기차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테슬라에게 돈을 냅니다. 테슬라는 배출량이 너무 낮아서 여유분 크레딧을 팔아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에 숨겨진 효자 수익원이죠. 즉 지금 구조는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의 배출권 고객인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경쟁자인데 돈은 테슬라한테 줘야 한다는 거고, 스텔란티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일 겁니다. 겉으로는 경쟁하지만 실제 돈줄은 테슬라한테 열려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스텔란티스 전 CEO 타바레스가 테슬라는 10년 안에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 말했는데요. 이게 뭔 뜬금포일까요? 지금 충전도 빌리고 크레딧도 사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느냐? 겉으론 협력해도 속으론 테슬라를 진짜 경쟁자로 보겠다는 의미죠. 그가 말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 BYD의 가격 경쟁력, 테슬라도 중국 앞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논리야, 테슬라의 AI 로봇 집중, 머지않아 자동차보다 AI와 로봇이 메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 즉 EV 쪽은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EV 시장 성장 둔화로 테슬라가 너무 빠르게 확장해서 산업 특성상 조정이 올 거라는 분석이에요. 이런 발언은 경쟁사가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순이 왜 동시에 나오느냐입니다. 스텔란티스의 행동을 보면 테슬라에 점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언을 보면 테슬라의 장기 미래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스텔란티스는 당장 EV 경쟁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지만 테슬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은 협력해야 하고 미래에는 경쟁해야 한다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이냐? 저는 솔직히 어렵다 봅니다. 이유는 테슬라 충전망에 들어오는 순간 테슬라 인프라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들은 스텔란티스가 아니라 테슬라 충전소를 경험합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충전소에서 생기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스텔란티스 EV 고객이 테슬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이슈를 산업 전체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흐름이 보입니다. 충전 표준은 테슬라 중심으로 굳어진다는 것, NACS는 사실상 북미 표준이 됐고 한국, 일본까지 확장됩니다. 이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인프라를 가진 회사가 시장을 지배한다. 자동차보다 충전망의 핵심이 되는 시대죠. 이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준비해온 영역입니다. 스텔란티스의 EV 전략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요. FCA와 PSA 합병 이후에도 전기차 구조는 약해요. 소프트웨어 기반도 부족합니다. 스텔란티스의 비관 발언은 경쟁사의 짜증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앞서가면 언론 플레이로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자주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스텔란티스와 테슬라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공생과 경쟁이 섞인 묘한 관계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테슬라의 충전망과 크레딧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테슬라를 넘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테슬라는 스텔란티스를 통해 인프라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스텔란티스가 테슬라를 위협한다? 아니요.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에 의존하는 순간 이미 판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 달 뒤, 1년 뒤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